근데 오늘 알려주신 운동들이 너무 좋은 게 3개씩 해가지고 어떤 거는 혼자 하는 거, 어떤 그렇죠. 거는 여러 명이서 하는 거, 또 어떤 거는 혼자지만 또 강도가 센 거, 이렇게 다양해서 고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오늘은 이제 ADHD 타입별로 추천하는 운동. 원래 ADHD가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소아청소년 ADHD 중에서 큰 증상이 산만하고 뭔가 좀 에너지가 넘치고 힘을 빼놔야 돼요, 얘들을. 힘을 빼서 좀 진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에 도움되고,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좀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면 아이가 거기에 몰두하고 재미를 끼고, 그럼 또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재능을 또 개화할 수도 있고, 그 운동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탈인 강의를 그때 우리 준영 선생님이랑 또 이제 우리 진수 선생님이랑 셋이서 찍었는데, 거기 이제 성인 ADHD에 대한 부분만 좀 있었죠. 그래서 요 소아청소년에 대한 거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도 설명드리고, 또 특히 여성분들에게만은 조용한 ADHD에서 어떤 운동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아청소년 ADHD 주증상이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산만하고 뭔가 실수가 많고 그렇죠. 예, 충동적인 게 좀 두드러질 때죠. 그리고 미루는 것도 많고 미루기도 많고.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것도 많죠.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실수도 하고, 애들이 또 규칙을 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수업 중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산만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어머님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끌어줘야 되는지 고민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또 집에 와서도 그런 행동들이 이어지면 부모님이랑 아이들 사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닌텐도 게임 중에 저스트 댄스라는 게 있어요.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게임이 소아청소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셨군요. 연구를 했어요. 그 스위스의 베른데에서 2019년에 8살에서 12살짜리 애들, 한창 액티브한 애들 아닙니까? 걔들 51명을 대상으로 8주간 주 3회로 30분씩 댄스 게임을 시킨 거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억제력, 행동 전환 능력, 그런 실행 기능과 운동 능력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없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4년에 다른 연구도 있었는데 거기서 운동과 결합된 게임이 또 있어요. 우리 그 한때 유행했던 혹시 그 DDR 기억하십니까? DDR 펌프, DDR 펌프.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피트, 엑스박스의 키넥트 이런 게 있어요. 운동 게임을 시켰더니 어린이들의 인지적 유연성과 억제 제어, 아까랑 똑같아요. 운동 능력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요. 단 작업 기억에는 좀 별로더라. 그런 게임들이 의외로 긍정적인 결과를 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게임기를 사실 필요는 없지만 이왕 있으시면 한번 응용해 보시면 어떨까. 주의력 검사, CAT 검사도 게임 많이 하는 분들 잘 나오거든요. 약간 그 위양성이 있어. 유연성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훈련을 할수록 발달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걸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죠. 두 번째는 수영. 수영이 이제 전신 근육을 다 써야 돼요. 심폐력을 이제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 4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조절력이랑 충동 억제력이 도움이 되더라.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첩성 사다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사다리 모양으로 돼서 축구 선수들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빠른 몸놀림이랑 집중력이 필요해. 인지 기능이랑 운동 조율 능력을 동시에 장악한대요. 그래서 실행 기능이 좋아진대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게 참 좋더라.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준영 선생님, 청소년 ADHD는 좀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청소년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그 충동적인 과잉 행동은 많이 줄어들죠. 맞아요. 이제 학습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집중하기가 어렵고 맞아요, 좀 미루게 되고, 또 감정 조절에 좀 어려움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또 이게 친구 관계가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대화에 잘 집중 못하고 친구 관계가 문제 생기고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죠. 맞아요. 이제 막 말 퍽 나오고 이러면은 또 감정 상하고. 좀 집에 가서 이불킥하고. 그래서 그럼 이런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조깅이나 사이클링 같은 중등도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워킹 이런 거 안 돼. 좀 더 이제 지속적이고 약간 리듬감 있는 그런 운동이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는 2022년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도 심장이 좀 두근거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살 빼는 운동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좀 에너지를 쓰면서 지속적이고 리듬감을 줘서 약간 그 리듬을 만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가. 요가가 그렇게 도움이 돼요? 이제 명상이랑 호흡 조절.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집중의 연습이 꽤 되니까 아무래도 좋아지겠네요. 그게 실제로 데이터에도 있다 하더라고요. 2024년에 40명 이상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꽤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요가도 그렇지만 이렇게 균형 잡는 운동이 손의 발달에 도움을 줘서 그렇죠. 그게 ADHD도 사실 손의 부분에 약한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ADHD 2.0이라는 책에 보면은 균형 잡는 걸 좀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는 팀 스포츠.
농구나 축구는 규칙이랑 전략을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팀 스포츠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중요하고 협동심도 필요한 거예요. 사회성에 굉장히 증진에 도움이 된다. 또 2022년 논문에서도 그 농구나 축구 같은 팀 스포츠가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과 집중력 증진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이게 빨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충동 조절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실행 기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규모가 큰 경기장에서 또 하면 활동적인 역동적 움직임이 많아가지고 더더욱더 이제 체력도 좋아지고 인지력도 좋아지고 사회성도 향상되더라.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 ADHD. 성인은 아무래도 실행 기능, 그죠? 계획을 좀 미루거나 과제 미완성, 거의 뭐 벼락치기도 하고 청소년기에 했던 그런 감정 문제나 대인관계 어려움이 좀 더 심화됩니다. 왜냐면 이제 청소년 때는 그래도 학교라는 어떤 바운더리 있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어떤 것을 추천하느냐, 고강도 유산소,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운동을 해라. 그런 것들이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실행 기능을 향상시키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유산소나 이런 강도 높은 것들은 이제 BDNF라고 뇌율의 성장 인자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뇌에서 이제 손상된 거는 복구시키고 뇌세포 연결성도 강화시키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DTMS도 우리가 그 BDNF를 강화시켜서 그 우울증에도 좋지만 ADHD도 좋다는 뭐 연구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제 준영 선생님 말씀에서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요가랑 비슷한데 이제 필라테스, 그것도 이제 자세랑 호흡 집중. 필라테스가 제가 또 해보니까 안 쓰던 근육을 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절 능력, 또 거기에 또 능력. 집중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 쓰니까 신경 써야 돼.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계속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용한 ADHD.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죠. 비율상. 이게 뭐 청소년에서도 많고 또 성인 여성분들에서 굉장히 좀 많은데 이제 이런 증상들은 뚜렷한 뭐 튀는 행동은 없어요. 외부에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그렇죠. 네. 본인이 힘든 케이스죠. 맞아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밖으로 표현하거나 뭐 남의 탓을 하다기보단 내 탓을 하게 되고 그럼 좀 우울감도 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운동을 뭘 추천하냐? 조용한 친구들이라 그런지 조금 아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일단 요가랑 필라테스는 여전히 나옵니다. 집중력 복원이랑 정신적 안정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반에 나왔던 민첩성 사다리 운동, 그게 또 여전히 좋다 하더라고요. 이제 인지 기능이랑 신체 활동을 동시에 자극해서 자극경을 개선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팀 스포츠는 팀 스포츠인데 이 친구들은 좀 이렇게 샤이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소규모, 농구만 해도 뭐 일단 뭐 5대5고 뭐 축구는 뭐 11대11인데 이 친구들은 좀 배드민턴 같은 거, 협동 및 집중력이 높아져가지고 그 내향적인 분들의 어떤 사회성 발달, 그리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복식 이렇게 하잖아요. 복식 위주로 하니까 정교하게 봐야 되는 거야. 내향적이고 집중 문제가 주된 성인 여성분들이나 그런 조용한 ADHD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좋고 심리적 부담도 적더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불안해지는데 그런 부담이 좀 적더라.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알려주신 운동들이 너무 좋은 게 3개씩 해가지고 어떤 거는 혼자 하는 거, 어떤 그렇죠. 거는 여러 명이서 하는 거, 또 어떤 거는 혼자지만 또 강도가 센 거, 이렇게 다양해서 고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나에게 또 적합한지 고민해 보면서 한번 결정해 보시고, 우리 AD 친구들이 조금 더 본인의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게, 힘든 부분 줄어들 수 있게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강의로 다음 강의로 강의가 나오는데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